ดี๋ยวผมจะจ่ายค่าทางด่วนให้ก่อนนะบวกค่ารถ 여기를 그랩 같은 택시 타고 온다고 생각해봐. 오빠 같은 성격에 야시장 가면 땀 난다고. 왜 쌈이나 왜? 가지 말자고. 왜 쌈이나? 베리.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지금 몇 시에 문 열어? 안녕하세요, 자반고등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태국에, 우리가 태국을 세계에서 뭐 3대 추천, 뭐 가봐야 될 뭐 여행지다, 여행지 중에 한 군데가 뭐 태국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뭐 말들이 뭐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도시에 속한 사람들이 뭐 주로 그걸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태국은 세계 뭐 3대 여행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도시인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해외를 그래도 많이 다녔다면 다녔는데, 이상하게 이 방콕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태국은. 또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도 뭐 자기도 안 가봤다. 자기는 뭐 그 전에 회사에서 발리 뭐 갔는데 거기서 뭐 배탈이 났었는데 거기 뭐 된장국을 먹고 뭐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만 했지, 와이프도 안 가봤다 해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겨울에 방콕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5박 6일을 갔다 온, 하여튼 태국을 하여튼 처음 가본 입장에서 이제 보고 뭐 느낀 점이랄까 뭐 이런 거랑, 거기에서 이제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영상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올릴 텐데, 오늘은 태국 여행을 갔었을 때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한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와이프 회사의 어떤 여직원은 뭐 태국이 뭐 제2의 고향이다 뭐 그러고 틈만 나면 뭐 방콕 가고 싶다 뭐 그런다는 사람이 볼 때는 저 내용이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보면서 화내지 마시고 처음 가본 입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겨울에 아무래도 태국 여행은 태국이 더워요. 뭐 아시다시피 여름에 막 습도가 또 높고 온도가 높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뭐 기상이변 그래가지고 특히 더웠는데, 그럼에도 하여튼 겨울에는 그나마 좀 낫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을 택한 것도 있는데, 낮에는 뭐 31도,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뭐 21도, 22도 이 정도 된다. 뭐 그 정도 정보만 가지고 특별히 뭐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뭐 공부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가기 전에 한 거는 도시락, 이거 와이파이 예약 하나랑 구글 그 맵에 뭐 식당 같은데 몇 군데 찾아본 거 요거만 딱 하고 저희 간 거예요. 비행기가 한 5시간 한 반 정도 이게 이제 걸려가지고 수완나폼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숙소까지 어떻게 갈까? 이제 그랩으로 부르자. 그랩 앱을 이제 구동을 하면 그랩 카, 그랩 택시, 뭐 저스트 그랩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스트 그랩으로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랩을 타려면 도착층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쭉쭉쭉 가다 보면 4번 게이트가 있어요. 4번 게이트. 그 4번 게이트를 통해서 밖으로 딱 나가면 거기 이제 그랩으로 택시를 부르고 그랩을 타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저희는 그 차오프라야 강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뭐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숙소 중에 한 군데를 저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수완나폼 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 이제 그랩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를 그랩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뭐 도착 지역을 뭐 저희는 이제 차트리움 리버사이드 호텔이라는 데서 묵었는데, 거기를 도착지를 지정을 하고 택시를 탁 호출을 하면 저스트 그랩으로 쭉 돌다가 카카오 택시처럼 그걸 딱 잡은 택시기사가 거기로 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타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타는 사람을
픽업하러 오는 택시 기사들도 이 사람이 얼굴을 서로 모르니까 어디서 이 사람이 기다리는지를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랩이 그 전에 발리에서 써봤을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부르면 내가 있는 위치를 사진을 찍어갖고 택시 기사한테 보냅니다. 그럼 택시 기사가 이 사람 이놈이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서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거기 뭐 그랩 뭐 A, B, C, D 뭐 이렇게 하여튼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랩 B인가 거기에서 그 간판을 찍어가지고 기사한테 보내니까 사진을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타는데, 나를 데리러 오는 택시의 번호가 같이 오니까 그 번호를 잘 확인해갖고 들어오는 차 중에 뭐 3867이다 그럼 3867 택시를 보고 이렇게 손을 들면 아저씨가 와서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짐을 기사분이 트렁크에 실어주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거기 이제 그랩 조끼 입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나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와티 캅 뭐 하면 그쪽에서 뭐라 캅 하면서 알려주니까 그거 이제 도움을 받으면 되고. 그래서 공항에서 이 그 숙소까지 가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또 많이 알고 있는 방콕에 대한 정보 중에 하나가 이 도로의 교통 체증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로 가요. 이게 고속도로가 아닌 길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차오프라야강 옆에 있는 숙소로 가는데, 이 기사분이 영어가 이제 한마디도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이제 태국어는 아주 태국 사람이지 유창하게 하시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기사분이 저희한테 이제 뭐라고 태국말로 하이웨이 베스트 뭐야 하이웨이.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하이웨이. 그래서 하이웨이로 가는데, 하이웨이는 아시다시피 톨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이거 우리가 그랩으로 부를 때 계산을 우리는 카드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내리면은 자동 결제가 되는데, 톨비는 따로 들 텐데 이거를 돈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이제 택시 타고 오다 보면 톨비를 기사분이 내고 나중에 뭐 결제될 때 그분이 톨비 1,000원을 더 찍어서 합산해서 청구한다든가 이런 게 뭐 알고 있기도 하지만, 모르더라도 이거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톨비를 할 거냐.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뭐라 계속 하는데, 크레딧 카드, 두 크레딧 카드, IP. 그래서 우리는 걱정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뭐 내세요라고 해야 될지, 뭐 내릴 때 아니면 드릴까요? 아니면 한국처럼 이거를 합쳐서 청구를 하시면은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와이프가 또 거기다 영어로 먼저 내시면 뭐 나중에 톨비를 합쳐갖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분이 이제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행 전에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파파고였거든요. 그래서 파파고를 구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파파고를 그 아저씨가 태국말로 막 뭐라 하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라고, wait 한 다음에 파파고를 구동해가지고 그 기사님 입에 이렇게 탁 갖다 대니까, 기사님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보더니 거기다 대고 이제 뭐라 했는데, เดี๋ยวผมจะจ่ายค่าทางด่วนให้ก่อนนะบวกค่ารถ 그 내용이 먼저 택시 그 기사분이 먼저 내고 나중에 합쳐서 청구하면 되니까요. 딱 그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이제 오케이를 해갖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앞차랑 엄청 붙어서 가는데, 그런데 여기 안전벨트가 안 하고 있어요. 절대 안 껴줘. 절대 안 껴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저희 숙소까지 왔는데, 비용은 497바트? 496바트가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차투리움 리버사이드 호텔이라는 곳까지는. 와이프가 그러고 뭐 그 아저씨가, 서로 우리가 그 아저씨하고 대화는 안 됐지만 굉장히 친절하셨기 때문에, 와이프가 오빠 나는 저 기사님 뭐 친절해서 20바트 팁으로 뭐 주고 싶어. 그래서 뭐 팁도 20바트 줬는데, 하여튼 비용은 497바트 나왔고, 그래서 이제 숙소에 와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올라갔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차오프라야 강 바로 옆에 있는 숙소다 보니까 강 주변에 숙소가 많아요. 좀 좋은 숙소들이. 강이 또 엄청 길기도 하고,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테라스로 탁 나가니까 그 차오프라야 강이 쫙 흐르는 게 탁 이제 보이는데, 그 뷰는 거기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그런 비슷한 그런 뷰가 없으니까 뭐 개방감도 좋고 뭐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좋은데, 나중에 이제 배를 탈 때 보니까 강 자체는 이제 엄청 더럽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 엄청 많이 떠다니고, 이 내륙의 도로는 교통체증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차오프라야 강을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 피어라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두 같은 건데 사람하고 뭐 짐 같은 거 싣고 내리는 그런 피어들이 강 주변에 이제 우리나라 무슨 버스 정류장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여기 피어에서 여기 피어를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BTS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뭐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BTS를 타고 뭐 이동을 한다든가 해서 볼일을 보고 올 때 다시 그 피어로 와서 배를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그래서 이 강에는 배들이 엄청 많이 이제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뭐 재밌기도 한 그런 이제 포인트였다는 거. 저희는 그 숙소에서 가장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 BTS, 그 스카이 트레인을 타기 위한 피어까지 배 타고 가고, 사톤 피어라고, 거기가 굉장히 큰 피어더만요. 거기에서 이제 사판탁신 역,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 역에서 이제 BTS를 타고 이동하려고 사톤 피어에서 저희 차트리움 호텔 피어, 여기까지 배를 왔다 갔다를 풀방글이 쥐 드나들듯이 이제 많이 했는데 이게 강 옆에 숙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는 건 뷰는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뭐 연말연시라서 그때만 그랬는지 저희는 뭐 처음 가봐서 다른 계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뭐 다 돌아다니고 먹을 거 먹고 숙소 돌아오면 10시 뭐 10시 반쯤 되는데 뭐 씻고 이제 좀 자야지 그러고 11시쯤 넘었는데 그때도 배들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배들이 와 깜짝 놀란 게 무슨 막 강남 스타일 뭐 아파트 막 이런 노래를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라 누구지 그게? 아, 아파트 그 하여튼 그 노래 와 거기 막 배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관광버스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듯이 막 아파트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그 소리가 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카페에서도 이제 하여튼 뭐 그럼 아파트하고 강남 스타일 노래 엄청 좋아하던데 어우 그 시끄러워가지고 테라스 나가서 보니까 배들이 밤이니까 배에다 또 조명 같은 것도 휘황찬란하게 많이 붙여놨는데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또 태국이나 또 필리핀 이런 분들 노래를 또 잘하잖아요. 또 막 그 시끄러운 게 하여튼 좀 그건 있더라. 몇 시까지 그러는 거고 1년 360일 거기서 막 뚜디면서 노래를 하고 술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말 연시에는 밤에 좀 시끄러운 점이 있었다라는 점. 숙소에서 운영하는 배들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뭐 탈 때 출입 카드 보여주세요. 이런 검사도 안 해요, 사실. 보니까 근처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갈 때 그냥 뭐 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숙소에서 운영하는 그 배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톤 피어라는 그 사톤 부두에 가서 이제 BTS라는 스카이 트레인을 타는데 태국에는 BTS하고 MRT라는 두 개의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요. 근데 BTS는 방콕 매스 트랜짓 시스템 뭐 이래갖고 BTS고 MRT는 메트로폴리탄 뭐 래피드 트랜짓 이래갖고 두 개가 있는데 하여튼 차이는 BTS는 다 지상으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이걸 부르더라고요. 도로 위에다가 레일을 해갖고 다니고 MRT는 지하로 이제 다니는데 BTS가 아무래도 주요 거점을 가고 MRT는 그 주요 거점 BTS와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방콕 곳곳을 더 가게 하는 이 두 개의 교통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서 이제 BTS만 탔고 MRT는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 비용이 그 생각보다 싼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번 탈 때 뭐 한 2,000원씩 10개 역 미만인 정도로 이동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배는 말씀드렸지만 배는 돈 내고 타더라도 뭐 30바트, 20바트 뭐 이렇게 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밖에 안 하는데 근데 BTS를 탈 때 표를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가서 그 역무원한테 그 표를 살 수도 있고 키오스크가 또 많이 있어요. 키오스크에 가가지고 병원으로 쥐도 확대해가지고 도착하고자 하는 사파탁신 그 다음에 표 2장 그 다음에 QR로 결제 그 다음에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랑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준비한 거에서 사진을 찍어 QR에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결제가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려. 4,100 얼마 하면 결제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들로 카드 하나 둘 나왔다. 이 플라스틱 카드를 탈 때는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타고 내릴 때 이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던데 탈 때는 찍고 내려서 그 역을 나올 때는 거기다 투입구에다 집어 넣어서 그 안 기계 안으로 집어 넣어버리는 건데 어떤 외국
사람들은 탈 때 이제 넣으려고 하고 내릴 때 막 찍으려고 뭐 그래서 하여튼 오빠가 알려줬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다 찍어라 했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BTS 그 내부는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좀 좁고 그런데 하여튼 뭐 에어컨도 잘 나오고 쾌적하게 잘 다닐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안에 보면 A역에서 B역 갈 때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게 A역을 출발해서 B역으로 갈 때 화살표가 B역 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면은 다음 화살표가 움직이잖아. 지금 청명시가 번쩍번쩍 하고 있잖아. 지금 다음에 세인트루이스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화살표가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하나씩 움직여야지. 청명시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내리는 것 같다니까. 사실은 이건 지금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야. 그럼 저 화살표가 세인트루이스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해도 청문시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있어. 이거 봐.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 아까 살라땡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어딘가에서 한번 잠깐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딱 보면 저기 아직까지 가려면 멀었구나 싶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BTS를 타보시면 저희 귀에는 제일 많이 들리는 게 푸르산인데 그거를 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무슨 말인가? 그래갖고 그거를 결국 찾아낸 거예요, 저희가. 그걸 하도 들어가지고 맞아 파파고를 이제 태국어에서 한국어 설정해놓고 여기다 대고 푸르삽 뭐 이상한 말로 이게 아니가. 내가 성공했어 한번. 푸르산 하니까 passengers attention please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태국어 진짜 하나도 모르고 진짜 공부도 안 하고 사와디캅 하나 알고 코콩캅 사와디캅 이거 2개 알고 간 건데 와이프는 비행기 안에서 뭐 음식 그거라도 주문하려면 뭐 이름이라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외워집니까? 그게 다 무슨 똠양꿍 이거나 알고 있는 거지. 똠양꿍 시켜본 것들. 얌운센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BTS 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스카이워크라고 거기 또 도로보다 높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그걸 스카이워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태국 어떤 도로, 그게 이제 우리 영화나 이런 미디어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 넓지 않은 도로에 자동차하고 이제 교통 체증이 꽉 차있고 오토바이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자체로 이국적인 맛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관광객들은 거기 스카이워크라는 데에서 그 이제 차 막히는 교통 체증 그거를 이제 막 찍고 막 거기서 뭐 이렇게 막 그 자체도 하여튼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한 가지 이제 느낀 점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태국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이 사람 약간 좀 불친절한가라고 만약에 느꼈다면 그분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대부분 하여튼 친절하시고 그런 건 되게 이제 좋았는데 특이하다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와이프가 저의 그 지금 이거 뭐지? 치아 교정기를 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거 지금 거의 1년 좀 안 됐는데 이거 치아 교정 또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오빠 나 여기 어떻게 된다 봐줘 뭐 이거 엄청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태국에 가서 보니까 와 신기한 게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처음 간 그 동네에 있는 허름한 국수집 거기에 종업원들 어린 분들이던데 거기에 있는 분 중에 한 3명이 이거를 끼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기를.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인 거. 나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는데 와이프가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다 사람 이빨밖에 안 보거든요. 오빠 저 사람 봐 보니까 이거 끼고 있고 오빠 저 사람도 지나가는데 여자 둘 남자 하나가 이거를 끼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옷가게에도 막 가는. 무슨 옷가게다 백화점 안에 가면은 매장 점원 이거 끼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사실 뭐 유행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2024년 2025년 태국의 젊은 분들은 치아 교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또 느꼈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그 식당에서 계산할 때 그 점원 이거 끼고 있으면 이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쪽 또 이 하면 서로 웃고 뭐 그러던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점은 저희는 이제 태국에 처음 가봤는데 사실 방콕에 가기 전에 뭐 치앙마이가 그렇게 뭐 목가적이고 뭐 한 달 살기를 하고 뭐 가서 뭐 멍을 때리면서 무슨 뭐 그래가 무슨 뭐 라이브 재즈를 뭐 들으면서 거기서 무슨 뭐 창 맥주인가 뭘 한 잔 때리면 뭐 디지털 디톡스 뭐 이러면서 뭐 그래갖고 야 그 치앙마이 그렇게 좋다는데 거기를 가야 되나 뭐 생각하다가 이제 방콕을 갔는데 방콕에 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K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뭐 유무형의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출하면 자부심도 느끼고 좋을 텐데 뭐 국뽕이 없더라도 가서 보니까 광고판 5개 광고판이나 무슨 뭐 백화점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연예인들 특히 뭐 BTS 귀나 뭐 블랙핑크 말고도 일반 남자 탤런트들도 많이. 뭐 있고 뉴 진스 이런 사람들이 광고는 있던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진짜 우리나라 뭐 K 콘텐츠가 많이 여기도 진출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니까 다 일본 문화가 뭐 특히 동남아가 그전부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 자동차 오토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거의 뭐 석권을 했는데 여기도 가보니까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뭐 한식당도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백화점인가를 갔는데 한 층이 완전. 전부 다 일본 식당이에요. 일본 돈부리, 스시집, 뭐 텐동 뭐 거기뿐만 아니라 하여튼 일본 문화가 너무 생각보다 제가 그전에 인도네시아도 이제 일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도 물론 일본 문화가 있으면 있습니다만 태국 이렇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태국 보니까 진짜 완전히 그냥 진짜 그거 보고 좀 놀랐다는 점. 그 다음에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전기차를 못 봤어요. 호텔이나 백화점 이런 데 이렇게 뭐 발레 파킹 해주고 하는데 보면 테슬라 차가 한 대 정도는 있을 법한데 저희가 있었던 5박 6일 저희가 5박 6일 있으면서 무슨 어디 그 도심을 한 번 단 1m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에서만 돌아다녔는데 도로도 그렇고 테슬라 차를 한 대도 못 봤어요. 저희는 5박 6일 동안. 어느 순간인지 그걸 딱 깨닫고 야 테슬라가 한 대도 없네?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데도 못 본 것 같고 호텔에도 전기차 충전하는 거 못 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오려고 숙소에서 공항으로 가는 그 택시 안에서 밖에 이렇게 보니까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 광고판 빌보드 거기에 토요타의 전기차 광고가 있긴 있던데 하여튼 전기차를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뭐 아는 분들이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게 좀 신기했다라는 점. 이제 마지막으로 태국 여행하면서 이제 느낀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가서 우리가 이제 물론 신용카드 쓰지만 현지 돈을 쓰잖아요. 바트 돈을 뭐 지불을 하고 거슬럼 돈을 받고 보니까 동전을 받게 돼요. 52.5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 현지 분들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갖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5박 6일 동안 있으면서 동전을 이렇게 보니까 야 태국 이게 좋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태국 동전이 1바트, 5바트, 10바트 야 이 세 종류밖에 없구나. 1바트짜리 동전, 5바트짜리 동전, 10바트짜리 동전이 있고 이 세 개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이게 눈에 익어가지고 얼마입니다 그러면 마치 한국에서 동전 내듯이 탁탁 냈는데 우리가 일본 여행을 또 가보시면 저희가 이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일본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 500엔, 50엔, 5엔, 10엔, 100엔, 1엔 동전 6가지 일본 동전 6종류고 비슷하게 생긴 것도 많고 이게 섞여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기도 어렵거든 이게. 근데 태국은 야 1, 5, 10바트만 있어서 좋다. 나머지 그 위는 10 이상은 다 지폐니까. 근데 갔다 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0.25, 0.5 그다음에 2 바트 동전도 있어요. 있대요. 그러니까 50.25 바트로 끝나야 0.25 바트를 낼 수 있는 건데 동전을 0.25, 0.5, 1, 2, 5, 10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5박 6일 동안 거스름돈 받은 거가 1, 5, 10 이렇게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 게 또 전부 다잖아. 그래서 야 태국은 동전이 3종류도밖에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 처음 가본 입장에서 느낀 태국 방콕이라는 곳이 어떤다라는 거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저희 가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은 거 태국은 또 미식의 도시라고 하니까 가서 이제 먹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따로 있는 거야? 따로 또 이제 다음 편에서 음식 같은 거 뭘 먹었는지 뭐 거기서 좌충우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쿤캅.